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주요 뉴스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미남입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예. 이름 말하면 자꾸 주위에서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김귀빈 그러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 그랬듯이 남들이 놀리죠. 뭐 나이트클럽 거기까지만. 웨이터라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예. 저는 다른 대답을 원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주목해 봐야 될 호남 지역 뉴스 첫 번째가 이게 저희가 이게 신경을 쓰고 봤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느꼈을 텐데 저는 이 헤드라인을 보면서 약간 좀 놀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시작 연령이 낮고 또 도박 자금도 상당하고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뉴스를 총 6개를 선정했는데요. 그 첫 번째 뉴스가 광주 전남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시작 연령이 낮고요. 또 도박 자금의 평균 금액은 451만 원인데요. 중독 기간도 1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떤 걸로 지금 그렇게 1년 이상 길게 하는 건지 잠시 후에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요. 광주에서도 민생토론회가 곧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과 관련해서 광주시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건설 건의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 군공항 관련해서도 어떤 해결책을 좀 정부 차원에서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광주연구원장과 함께 또 광주 군공항 얘기를 또 할 예정이거든요. 또 다음은 전남도가 공모 방식을 통한 국립의대 설립대학 추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요. 12일 열리기로 했던 5자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추후 일정을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난항이네요.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의 암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광주에서는 갑상선암이 가장 많았고요. 또 전남에서는 폐암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암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 인권 자료가 폐지됐습니다. 광주에서도 종교단체 폐지 청구가 제기됐는데요. 교육단체들이 이를 각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식인데요. 광주시가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의 5.18 민주화운동 애국 설정을 처음 제보한 초등학생을 광주로 초청해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서 관심 넣고요.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뉴시스의 광주 전남 청소년 도박 연령 낮고 중독 기간도 길다. 예, 그렇습니다. 뉴시스 김혜인 기자의 보도인데요. 광주 전남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시작 연령이 낮았고요. 또 중독 기간은 1년 이상 길었는데요. 광주 전남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박을 상담한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청소년 4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가 좀 낮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요. 도박을 처음 경험한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가 1명인데요. 또 중학교 1학년 때는 10명이고요. 또 중학교 2학년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경우는요. 9명 순으로 나왔습니다. 또 도박을 경험한 기간은 평균 1년 7개월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은 고등학생 27명의 60%인데요. 중학생은 18명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아니 어떤 도박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도박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요. 도박 유형은 불법 바카라가 32명에 71%로 가장 많았고요. 그래요? 또 온라인 불법 스포츠 토토가 8명에 17.8%로 나타났는데요. 또 연령이 높을수록 도박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불법 바카라라는 게 어디서 이거를 하게 되는 거지? 이것도 궁금하네. 이게 온라인 상이면은 접근이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 또 불법 스포츠 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게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도박 자금은 451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평균적으로?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도박자금 평균 금액은 451만 원인데요. 네. 이중 중학생은 평균 204만 원이고요. 고등학생은 622만 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요. 청소년 대다수가 학교에서 도박이 이루어지는데 학교 측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또 답도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뭐 지적이나 조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예, 문승천 강주전남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장은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예방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 무등일보인데 윤석열 대통령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교통대책 도시철도에 응답할까 이렇게 예, 타이틀 뽑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등일보 이삼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요. 광주에서도 민생 토론회가 곧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번에 광주는 같이 하려다가 광주가 아니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추진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어떤 식으로 또 얘기를 할까요? 예,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에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요. 경북, 전북 또 광주, 제주를 아직 못 갔는데요. 곧 네 곳에서 민생 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총선 후에 직후에 여러 현안이 많아서 못 갔는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시작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경북, 전북, 광주, 제주를 못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네 곳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예. 예, 민생 토론회가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예,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아직 일정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광주를 콕 집어 개최 계획을 밝힌 만큼 아마 광주에서 민생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르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맞춰 민생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맞춰서 민생 토론회가 있을 수 있다. 예. 예. 자, 민생 토론회가 시작이 되면 또 시행이 되면 광주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까? 예, 대표적으로 AI 집젖단지 사업 2단계 하고요. 또 예타 면제를 비롯해서 미래차 산단 조기조성 또 복합 쇼핑몰 관련 교통대책하고요. 또 국립현대미술관 강주관 건립 등입니다. 또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AI 집단지 2단계와 예타 면제 경우에요. 긍정적인 신호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네. 또 특히 복합 쇼핑몰인 더 현대 강주가 들어설 임동의 전방 일신방지 공작도 하고요. 또 신세계백화점 확장이 진행되는 광천동 일대에 교통 현답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건립 지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어떤 부분을 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까? 예, 또 광주시는 지난해 대유유니아 그룹의 부도 사태에 이어서요. 올해 지역대표 건설사인 한국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등에 따른 지역 민생 경제위기 극복 대책에도요. 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것도 있고 또 지금 뭐 지자체 간에서도 이제 조율을 하고 있고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광주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에도 예. 정부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예. 또 정치권에만 맡겨놓지 말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부까지 들어와서 광주 군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을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생토론 시행 여부에 관련해서 강기정 광주시장 또 광주시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광주시와 광주시장의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요. 총선 이후 그동안 강주에서 못했던 민생 토론회를 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가 있다는데요. 지금은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시기인 만큼 더 시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기대감도 보였습니다. 네. 또 배일곤 강주시 기조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오면요.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민생 토론을 지금이라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하지 않으면 진짜 총선용으로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민생 토론해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좀 해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주 매일신문 볼성사 나온 전남권 국립의대 공모 갈등 이렇게 타이틀 뽑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 매일신문 김재정 기자의 보도인데요.
전남도가 공모 방식을 통한 국립의대 설립대학 추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요. 12일 열기로 했던 5자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네. 또 이건 제가 본 기사와 다른 뉴스도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 10일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추후 일정을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자 회동에 불참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까? 예, 지난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요. 이병훈 순천대 총장과 노광기 순천시장은 10일 보성군청에서 열리기로 했던 의대 공모 관련 5자 회동에 불참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또 이 총장과 노 시장은 지난 7일 요구했던 의대 유치 관련해서요. 기존 영역 결과 공개 등 3개 조건에 대한 전남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5자 회동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와 지역 정치권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순천시는 이날 대통령 비서실과 교육부 또 보건복지부에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보냈는데요. 전남도에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네. 또 이 총장과 노 시장 또 정병의 순천시의 의장하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이 김문수 공양엽 국회의원 단선자 등 5명이 공동 합의한 내용입니다. 네. 관련해서 비판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같은 순천 지역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또 대통령 정부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판을 깔아준 상황에서요. 결국 순천이 아니면 안 된다는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갈등 구조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게 또 순천한테만 이렇게 볼 사안인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를 지적한 내용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모적 갈등 양상을 끝내고 전남권 의대 신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요. 양측의 지속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또 정부가 전남도의 공보 방식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그렇습니다. 제시하고 경쟁을 할 거면 공모를 할 거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공모를 할 수 있게 해라.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항이라든가 지역 의대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가 결정 추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 정부에서 많이 좀 확정해서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지방 정부에 던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아서 해서 오십시오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첨예하게 갈등 구조입니다. 이거는 예. 지역에서 되도록이면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가고 싶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정리해서 와라? 이러면은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광남일보입니다. 코로나19 영향. 야, 이게 코로나19 영향입니까? 암 발생 10% 증가했다. 광주 갑상선암과 전남은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걸 코로나19로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남일보 이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의 암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광주에서는 갑상선암이 가장 많았고요. 또 전남에서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9일 하순 전남대학교 병원 암센터하고요. 또 광주 전남 지역 암 등록본부가 발표한 광주 전남 2021년 암 발생률 및 생존율 통계에 따르면요. 광주 전남 신규 암 발생자 수는 18,791명에 남성은 7,903명인데요. 여성은 8,8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또 이는 전년 17,083명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7,113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또 갑상선암이 15.5%로 가장 많았는데요. 유방암은 10.9%, 대장암은 10.5%였습니다. 또 폐암은 10.3% 등 비율로 발병했습니다. 네. 전남은 어떻습니까? 전남은 11,678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요. 또 폐암은 12.6%, 유암은 11.2%인데요. 또 대장암은 10.9%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광주 전남에서는요. 전국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과 폐암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들의 생존율은 뭐 갈수록 이제 좀 길어진다고 합니다만은 지금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생존율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광주 전남 암 환자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네.
상대 선정률은 강주가 73.7%이고요. 전남은 66.6%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10여 년 전보다 강주는 4.4%인데요. 전남은 6.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암과 관련한 꿈의 그 치료기잖아요. 중입자 가속기.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도 중입자 가속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암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암환자들이 다 수도권으로 지금 몰려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다음 주에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암 환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하순 전남대병원 강주 전남 지역 암센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검진자 수가 많아지면서요. 또 암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완만한 증가치를 해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격리가 돼 있다가 이제 좀 이제 풀리니까 검진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스원. 충남 서울에 이어서 광주도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논란. 1만 명, 10,000명이 서명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뉴스 내용으로 보면요. 뉴스원 서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주에서도 종교단체 폐지 청구가 제기되었는데요. 교육단체들이 이를 각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강주 IMC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9개 단체에서요. 구성된 강주교육시민연대는요. 7일 강주시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하라고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체벌 금지와 또 복장 자율화 등을 담은 학생 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 제정되었고요. 또 서울, 강주, 전북, 또 충남, 제주 등 6곳에서 도입됐습니다. 또 최근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면서요. 충남도는 4월 24일에 또 서울시는 4월 26일에 해당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하라고 요구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런데요. 지난해부터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온 강주의 한 종교단체가요. 강주시의 주민조례로 폐지안을 제출하면서 나왔습니다. 또 이들은 시민연대를 출범하면서요. 강주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조기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성독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통제할 수 없어 교사의 교권 추락을 조장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절차가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시의회에서는 이번 달 5월 3일부터 오늘이죠. 5월 13일인 오늘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을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요. 또 이후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MBC입니다. 광주광역시 5.18 왜곡게임 제보한 초등학생을 표창한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예, 광주 MBC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5.18 민주화운동 애곡 설정을 처음 제보한 초등학생을 강주로 초청해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이걸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 통화는 계속 했습니다만은 학생의 사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초등학생이 제보를 한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강주시는 5.18 애곡 근절 공로를 인정해서요. 오늘 13일 부산에서 하는 해당 초등생과 가족의 감사에 마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이 초등생은 이용자들이 각자 가상 현실을 만들어 즐기는 방식의 로블록스 게임을 하면서요. 계엄군이 시민을 고문하고 또 북한군이 등장하는 등 5.18을 애곡하고 패배한 플랫폼을 발견해서 신고했는데요. 로블록스 측은 즉시 게임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 5.18 기념재단이 문제가 되는 이 게임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초등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한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경찰에서 이제 고발장을 통해서 역시 이것도 없앴다고 조치했다고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뉴스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예, 오늘 다른 메인 뉴스는 강주 전남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시작 연령이 낮았고요. 또 도박 자금의 평균 금액은 451만 원이 있는데요. 중독 기간도 1년 이상 긴 것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또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청소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